그래서 공급가액의 파란색 글씨 다시 한번 보시면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의 명목이 등 관계없이 재화유형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공급받는 자로부터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 포함,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제 공급가액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공급가액에 포함할 것이고, 아니면 공급과 무관하거나 공급가액에 빼야 되는 것들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의 그 의미를 잘 해석하셔야 돼요. 첫 번째, 포함되는 것이 만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이제 더해야 되는 거예요. 포함되는 항목, 예를 들어 동그라미 1번에 할부 판매 이자 상당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나오면 포함해야 되는 것이다. 근데 만약에 이미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럼 잘했다. 그냥 냅두는 거다. 냅두는 거. 그리고 오른쪽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만약에 공급가액에 포함돼 있어요. 그럼 빼야 돼요. 그럼 빼야 한다. 근데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이미 차감되어 있다. 빠져 있다. 잘했다. 잘했다. 냅두는 것이다. 일단 이 네 가지 상황 잘 기억하셔야 돼요. 포함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포함되지 않는 게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지 않은지, 그 의미를 일단 잘 보셔야 한다. 의미를. 그리고 나서 동그라미 1번에 할부 판매 이자 상당액부터 볼게요. 거기 옆에 뭐라고 적어두시냐면 현재가치 할인차금이라고 적어주세요. 현재가치 할인차금은 배웠어요? 계정 과목 배웠어요? 그래서 처음에 회계가 현재가치가 되게 어렵고 1.1 막 두 번 나누고 막 그러는데 뭔 개소리야. 그것도 뭔 개소리야 이거죠. 그래서 순액법으로 좀 가르치잖아요. 저도 처음에 순액법을 가르치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2차 또는 어떤 논제들은 반드시 원래 원칙인 총액법 방법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약간 회계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가베 사업자가 제품 100원을 팔았는데, 그리고 첫 번째 케이스는 그냥 현금 100을 수령한 경우에요. 그럼 당연히 금전으로 받은 케이스, 그 금전. 그래서 공급가액이 100이죠. 근데 만약에 두 번째 사례를 좀 보시면 1년 뒤 받기로 했대요. (1년) 뒤 받기로 했다. 근데 공급 시기는 인도일이요. 공급 시기는 인도일로 가는 것이다. 인도일. 근데 1년 뒤에 수령한 거를 이제 회계처를 좀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하죠. 채권이 100이 있는데 대변에 발생한 매출액이 얼마인지 봤더니 이제 1년 뒤, 요 1년 뒤에 100을 1년짜리 현가계수로 0.9513 뭐 이런 거 곱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면 이제 이자율로 나누거나. 그때 현재 가치를 했을 때 현재 가치 금액이 예를 들어 80이라고 그냥 가정할게요. 이건 임의 숫자 그냥 현재 가치 금액. 채권은 명목가액으로 항상 판단하고 이 매출액을 이제 미래에 발생하니까 현재 가치를 평가한 다음에 매년 말 뭐로 가냐면 이자 수익을 하죠. 매년 말기에 이자 수익을 가서 결국에 100이 완성된단 말이에요. 그 이자 수익으로 상각하는 그 계정 이름이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요. 줄여서 현할차. 그래서 이 현할차가 어떻게 상각되냐면, 현할차가 상각된다는 건 이제 차변 계정으로 온다는 것이고 대변 계정의 이자 수익으로 대체가 될 거예요. 이게 회계에서 말하는 유효 이자율법이라는 거죠. 유효 이자율법. 현재 가치가 매년 말 유효 이자에 따라 채권 100으로 완성되는 그 과정. 근데 이거는 회계고, 이제. 이거는 회계고, 부가세는 이런 거 없다요. 부가세 이런 거 복잡한 거 없다. 무슨 현재 가치냐. 그냥 공급이 있으면 공급인 것이지 무슨 현재 가치 금액이냐. 그래서 할부 판매 이자 상당히 현재 가치 할인 차금도 공급가액에 당연히 포함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 사람이 물건을 판 건 100을 판 거죠. 100을 판 거고 100이 이 사람이 만약에 곧바로 수령했으면 100이어서 100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80만 수령하고 나중에 이자수 20 된다고 그 제품 가격이 80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제품 가격은 여전히 100이에요. 여전히 100. 그래서 할부 판매 이자 상당액도 공급 가격 포함해서 여전히 100. 근데 이 100으로 측정한다는 게 회계에서 명목 가격으로 측정한다는 의미랑 같아요. 그래서 현재 가치 평가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적어두세요. 동그라미 1번에 이퀄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고 적어두시고, 동그라미 1번 옆에는 왼쪽에는 명목 가액 현재 가치 X라고 좀 넣어주세요. 명목 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지 현재 가치 이런 거 부가세에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무조건 명목 가액. 근데 이거랑 비교하셔야 될 게 오른쪽 항목에 동그라미 6번이에요. 공부하실 때도 할부 판매 이자 상당액을 보시고 오른쪽에 동그라미 6번을 공부하세요.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또 이자가 있어서 이 둘이 헷갈려요. 그래서 어떤 이자는 왜 포함하고 어떤 이자는 포함되지 않느냐. 오른쪽의 이자는 공급과 무관한 이자다라고 보고 있어요. 공급과 무관 이자. 예를 들어 케이스 1에서 현금 100을 수령하기로 약정을 했는데 안 줬대요. 안 줘가지고 나중에 돈을 100을 주면서 이자 10을 덧붙여줬대요. 물건 가액은 여전히 100. 그리고 물건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준 이자는 그냥 이자인 거죠. 그럼 부가세 공급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연체이자는 공급과 무관한 항목, 따라서 포함하지 않는 것. 근데 할부 판매 이자 상당액은 그냥 공급가액 그 자체예요. 그 자체. 현재 가치 이런 거 부가세에서 없다. 그래서 포함하는 것. 그 대가를 나중에 주는 거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그 공급가액, 그 제품가액과는 무관한 금액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다. 그래서 이 둘 비교해서 헷갈리니까 꼭 공부하시고. 그다음 왼쪽에 동그라미 2번 항목을 보시면 포함하는 것에서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 예를 들어 택배비 아니면 뭐 배달비 이런 거, 포장비, 하역비 등등등, 보험료 등, 당연히 대가의 일부로 받기 때문에 그 공급가액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공급가액과 포함하는 항목, 포함하는 것. 근데 만약에 대가 별도로 운송회사한테 운송비 줬대요. 그때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대가는 공급자의 공급가인 것이고 운송비는 택배회사의 공급가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공급자가 운송까지 같이 해줘서 대가 일부로 받았다. 대가 일부로 받았다. 그때는 공급자의 공급가액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동그라미 3번이라고 좀 추가하신 다음에 공급가액 포함하는 것이 동그라미 3번이라고 추가하신 다음에 아까 보려고 했던 페이지 103페이지에 개소세 등이라고 적어두세요. 개소세 등, 개별 소비세 등 정도로 세웠어요. 일단 제목부터 개소세 등. 그래서 물건이 만들어낸 장소를 제조장이라고 좀 표현하고, 거기서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는데, 예를 들어 제조장에서 물건이 1,000원에 공급이 됐고, 이 1,000원에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이어서 200의 물건이 붙었대요. 그럼 물건 가격 지금 1,200원이 된 것이죠. 물건 가격 1,200원. 그때 제조장 반출자가 1,200원의 물건을 공급했을 때 과연 공급가액은 1,000원일까 1,200원일까? 요거에 대한 논제가 이 개소세 등을 포함하는지 포함하지 않는 것인지의 논제인데, 결과적으로는 포함한다요. 포함한다. 따라서 1,200원인 것이다. 1,200원. 근데 이건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거. 이 소비자가 이 물건을 구매하려면 당연히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는 개소세 등을 내야지 소비할 수 있는 것이지, 물건값은 이 사람한테 주고 개소세는 과세한테 주더라도 내가 1,000원만 내면 물건 살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소비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려면 개소세 포함된 1,200원을 줘야 되는 것이지 1,000원만 준다고 소비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소세 등 당연히 포함한 항목이 당연히 포함한 항목. 그래서 부가세의 논리를 이제 나중에 법인세, 소득세 배우면서 더 헷갈릴 수 있는 게, 법인세, 소득세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단 말이에요. 소득에 대해서. 근데 부가세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아니에요.
소비자로부터 징수해서 과세하는 공급가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인데 그게 소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헷갈려요. 그 공급가액의 개념에는 소득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것이지만 부가세 자체가 일단 소득에 부과된 세금이 아니에요. 소비세예요. 소비세. 그래서 항상 매출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항목이 아니다요. 그래서 항상 소비자 입장에서도 생각해야 되지만 모든 그 납세부자가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세 법률 자체가 다 사업자 위주로 규정이 돼 있어서 좀 어려운 것이죠. 그 내용이 좀 어려운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이 물건을 소비하려면 개소세 포함한 가격을 지불해야지 소비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생기는 것이고 이 개소세 금액 당연히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당연히 포함한다. 그래서 103페이지 아래쪽에 그러나 개소세, 주세 또는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과세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개소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등 공급가액에 포함한다가 중요한 것이다. 103페이지에. 그래서 이거를 107페이지 3번과 연결시키셔서 공부하시면 좋다.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 나중에 개소세는 세법학 2부에서 좀 배우는데 처음에 어려운데 나중에 의외로 되게 쉬워요. 양도 적은데 20점이나 출제돼요. 네. 107페이지 동그라미 3번이 없지만 동그라미 3번은 이제 추가해서 앞에 103페이지의 개소세 등을 여기에 이제 추가시켜서 공부하실 때 포함한 항목의 개소세 등도 되는구나. 이렇게 좀 연결시키셔서 공부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포함하지 않는 항목들 좀 보시면 동그라미 1, 2, 3번은 이미 좀 재무회계에서 많이 배운 내용이요. 동그라미 1번이 매출 애누리, 동그라미 2번이 매출 환입, 동그라미 3번이 매출 할인이요. 그래서 매출 애누리 3종 세트는 매출액에서 다 빼죠. 회계에서 매출액에서 다 빼요. 그리고 나중에 법인세 매출액 다 뺄 거예요. 부가세에서도 일단 결과적으로 다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뺀다. 그래서 이건 공급과 무관한 항목은 아니고 공급이 취소되거나 공급과가 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금액 중에서 차감하는 항목이에요. 차감하는 항목. 사실 이거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어려워요. 특히 실무상으로 이게 애누리인지 이게 애누리가 아닌지 그거에 대한 논쟁은 매년 있어요. 그거에 대한 경정 청구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되게 어렵지만 일단 1차 수업 목적으로는 세 가지 그냥 포함하지 않는다. 하시면 다 풀 수 있다. 다 풀 수 있다. 그때 애누리액이 뭔지 정도만 줄을 따라서 좀 보시면 만약에 재화용을 공급할 때 품질이나 수량, 인도 조건, 공급 대가의 결제 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 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한 금액을 깎아주는 금액. 예를 들어 물건을 10개 사면 만원인데 100개 사면 당연히 깎아줘야 되죠. 이런 것들이 매출 애누리다. 많이 사서 깎아주는 금액. 그런 거 매출 애누리. 할인액은 뭐냐면 원래는 다음 달에 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로또에 맞아서 돈이 많이 생겼는지 바로 줘버렸다. 그래서 약정 기일 전에 빨리 준다는 이유로 좀 깎아줬다. 그거 매출 할인.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환입된 제한은 매출 환입. 물건이 그냥 들어온 거예요. 나갔다가 들어온 거. 취소된 거죠. 취소된 거. 그래서 이런 것들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 그리고 4번을 좀 보시면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좀 체크하세요. 도달하기 전에란 말이 중요해요. 도달하기 전에 파손, 훼손 또는 멸실한 자의 가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아직 공급이 막 일어나지 않았죠. 다 소비를 아직 안 했죠. 공급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 멸실된 가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요. 따라서 공급 후에 멸실됐다. 그거는 무관한가? 그거는 그냥 공급가액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공급 후에 멸실된 거는 공급 후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그쪽 사정이지. 공급이 발생했다요. 그래서 공급 전에 멸실됐을 땐 포함하지 않고 공급 후에 멸실된 가액은 당연히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거예요. 그 다음 5번 보시면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보조금이라고 나와있네요.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직접 관련되지 않는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급가액과 관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 근데 만약에 직접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제 포함해야 돼요. 직접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포함해야 돼요. 그 다음 6번은 했죠. 연체이자. 그때 세부사항 몇 개 좀 보시면 1점에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해당 사업자에게 반환할 조건으로 그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그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서 세부사항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이 좀 나와 있는데
용기 대금 같은 경우에는 맥주병을 생각하시면 돼요. 맥주통. 호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맥주통 이런 거 있죠. 가끔 이렇게 호프 놀러 가시면 오른쪽에 검은색으로 막 이런 것들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봤어요, 혹시? 그죠? 끄덕이는 사람, 맥주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지금 맥주를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이런 것들 다시 그 맥주 공급자한테 반납해야 돼요. 반납. 그래서 이건 맥주값이 아니죠.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게 원칙.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게 원칙. 다시 반납해야 된다. 근데 한 편자 보시면 만약에 저 맥주가 손님들이 막 깨서 막 깨져가지고 이제 돈으로 지불해서 변상하고 있어요. 그럼 그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항목으로 돼요. 그래서 한편 사업자가 용기 또는 보장의 회수를 하기 위해서 보장하기 위한 보증금 등도 당연히 포함하지 않지만 다만자 좀 보시면 반환 조건으로 공급한 용기, 공급한 포장을 회수할 수가 없어서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을 땐 공급에 포함한다. 그 다음 2점에 종업원에 대한 팁인데 이제 가끔 되게 비싼 고깃집 이런 데 가면 고기도 직접 막 구워주시는 분도 있죠. 아니면 또 좋은 호텔에 가면 그 방까지 막 짐 같은 거를 막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 나라는 아직까지 뭐 팁 문화 이런 게 막 엄청 뭐 이렇게 하진 않지만 예를 들어 그런 종업원에게 봉사료 줬다, 팁을 줬다, 흔히 말해 팁. 그러면 그 팁을 공급가액에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의 문제인데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어요.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다. 그래서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규정 보시면 일단 사업자가 음식 용역이나 개인 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에 대한 봉사료 팁이에요. 팁. 팁이 만약에 세금 계산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여기서 한번 끊으시고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그래서 그 지급 금액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적혀 있다는 거죠. 고깃값이 예를 들어 한 뭐 20만 원. 그다음에 종업원의 봉사료가 뭐 3만 원. 이런 식으로 따로 적혀 있고 두 번째로 요 봉사료 3만 원이 종업원한테 지급한 사실이 확인돼 있다면 이거 고깃집 사장이 매출 아니라 종업원에 대한 그냥 그 인건비죠. 그래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봉사료는 용역의 제공이어서 공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포함하지 않는다. 근데 다만자 보시면 이번에는 어떻게 썼냐면 봉사료가 줬는데 고깃값에 모두 23만 원 이렇게 들어가 있대요. 이때는 공급가액에 포함한다는 거예요. 이때는 다 고깃값에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다. 그래서 봉사료를 자기 수익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까지 비교해서 공부하셔야 한다.